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금융상식을 공부하고 있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해볼 금융 키워드는 그린메일이며 그린메일을 잘 설명해줄 우리의 고마운 무도 멤버는 정용돈, 유재석, 그리고 박명수입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그린메일이라는 금융 키워드와는 거의 친형제별로 연동 사용되는 또 다른 금융 키워드가 바로 지난 시간 살펴본 포이즌필, 즉 독약조항입니다. 간단히 리뷰해보면 포이즌필이란 원치 않는 적대적 인수합병 움직임에 대한 방어수단을 의미하겠으니 기존 주주들에게 대규모 신규 주식을 현재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주가 수준에 추가 발행함으로써 적대적 M&A를 추진하려는 기업 사냥꾼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 투자 자금을 풀어야 하는 부담감을 증폭시켜주는 기업 방어 전략 수단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는 마치 무한도전 멋진 하루 편에서 자신의 돼지불백 요리를 사수하기 위해 정영돈과 박명수가 구사했던 찐뱉기 전략과 손터치 전략이 모두 포이즌필 전략을 잘 연상시켜주는데요. 포이즌필에 대한 보다 구체적 설명은 무한도전 멋진 하루 특집편을 통해 살펴본 무한도전 금융상식편 비디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살펴볼 그린메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포이즌필 금융 키워드와 거의 친척벌로 빈번히 연동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M&A 방어 전략이겠구나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린메일은 영어의 그린과 메일의 합성어로서 그린은 곧 미국 달러를 상징하는 초록색을, 그리고 메일은 영어로 협박을 의미하는 블랙메일을 의미하겠으니, 즉 그린메일은 달러 또는 돈을 요구하는 일종의 협박 편지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메일과 포이즌필의 공통점은 바로 이 두 가지 전략들은 M&A 타겟 기업이 원치 않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발휘되는 일종의 방어 전략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점이겠습니다. 반면에 그린메일과 포이즌필의 차이점은 적대적 M&A 방어 수단을 행사하는 주도권이 다르다는 점이겠으니 적대적 M&A 먹잇감으로 지목된 타겟 기업이 기업 사냥꾼으로부터 자신의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M&A 타겟 기업들이 추진하는 포이즌필과는 달리 그린메일은 그 주도권이 M&A 타겟 기업이 아닌 적대적 M&A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 사냥꾼들에게 부여된다는 점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무한도전 멋진 하루 편에서 정영돈과 박명수가 구사했던 돼지불백의 침뱉기 및 돼지불백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던 행동이 포이즌필이었다면 그린메일은 정영돈과 박명수, 즉 M&A 시장 이벤트에서 M&A 타겟 기업이 아닌 이들의 돼지불백 밥상을 노렸던 유재석, 정준하, 하하, 길, 즉 기업 사냥꾼들이 바로 그린메일 전략 행사 주도권을 거머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많이 혼돈되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메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무한도전 유재석과 정영돈이 전격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 장면이 무한도전 추격전이었나요? 정확히 어떤 무한도전 에피소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차에 먼저 탑승한 뒤 곧바로 차 문을 잠궈버린 정영돈을 향해 유재석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굳게 닫힌 문을 향해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유재석에게 정용돈은 후방 카메라 봐요 라고 전하게 되며 정용돈의 말에 유재석은 자동차 후방 카메라를 향해 형돈씨 사랑해요 하트 시그널을 뿅뿅 날리게 됩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용돈은 또다시 유재석에게 우리 집 좋다고 이야기해요 라고 전했으며 이에 유재석은 형돈이네 집 짱,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대화의 주도권을 쥔 정용돈은 내친 김에 그럼 우리 집 사요! 라고 압력을 가하게 되고 여기에 우리의 유느님은 네 알겠습니다 형돈씨 얼마예요? 그리고 그 가격에요? 라면서 허탈한 웃음을 짓게 되는데요. 참고로 무한도전 팬들에게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겠죠. 당시 정용돈씨가 거주하던 집은 물이 자주 새는 등 다수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집을 높은 가격에 사주길 강요하는 정용돈의 언급에
당혹감을 표현하는 유재석 씨의 모습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한도전 시청자분들 앞에서 카메라를 보고 구두 약속을 할 것을 강요하는 정영돈은 유재석에게 만일 올해까지 정영돈 집이 안 팔릴 경우 유재석 내가 산다 라는 맹세를 강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정영돈이 유재석에게 구사하는 바로 이 전략, 즉 차 문을 잠근 다음 차를 타고 싶으면 자신의 말을 고스란히 따를 것을 강요하는 바로 이 전략을 고스란히 적재적 M&A 시장 이벤트에 대입하면 그린메일 전략과 유사하겠습니다. 간단히 풀어서 설명드리죠. 방금 살펴본 상황에서 정영돈은 적재적 인수합병 전략을 추진하려는 기업 사냥꾼이겠으며 정영돈이 문을 잠궈버린 차량이 바로 M&A 타겟 기업을 의미하는 한편 차 밖에서 정영돈의 지시에 당혹감을 보이는 유재석은 바로 원치 않는 적대적 M&A 공격을 받은 타겟 기업의 임직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재석 씨, 당신의 기업을 되찾고 싶다면, 즉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싶다면 정영돈, 내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이행할 것을 강요 협박하는 바로 이 행동, 즉 정영돈 집을 높은 가격에 사게 만드는 바로 이 행동이 경제 상황에서는 전형적 그린메일 상황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무도 에피소드를 통해 그린메일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준하 매니저 최코디 집을 향해 떠난 무도 멤버들, 평창 휴게소에서의 잠시 휴식 시간, 그리고 2년 동안 함께한 무도 멤버들에게 찬밥 신세로 전락한 유반장의 서름이 폭발되면서 결국 유재석은 메뚜기의 난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재석 자신을 따돌린 채 휴게소 먹방을 시작한 다른 무도 멤버들에 대한 복수의 심리로 가득한 유반장은 결국 벤 차량 점거에 성공. 이후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고 있는 나머지 무도 멤버들을 향해 협박과 요구사항을 풀게 됩니다. 여러분 차에 탑승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징어 가지고 오세요. 오징어 없으면 그냥 갈 겁니다. 이러면서요. 흥미롭게도 앞서 정영돈과 유재석 대치 상황에서는 그린메일 협박을 받은 피해자 상황에 처했던 유재석 씨가 이번 상황에서는 다른 무도 멤버들을 향해 그린메일 협박을 전하는 기업 사냥꾼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물론 유재석이 탑승한 차량은 적대적 M&A 공격을 받게 된 기업쯤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으며 해당 기업 대문 열쇠를 쥔 기업 사냥꾼은 유재석, 그리고 타겟 기업 임원진들은 벤 차량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무도 멤버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으며 이들의 대치 상황에서 전형적 그린메일 시장 이벤트 상황을 잘 연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 불과 3분 만에 끝나버린 제1차 메뚜기의 난. 그러나 박명수 벤 차량과 박명수 정준하 돈지갑을 확보한 유재석 씨는 제2차 메뚜기의 난을 계획하게 됩니다. 여기서 쥐포가 아닌 오징어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유재석 씨, 그리고 안 가져오면 박명수 씨와 정준하 씨의 지갑으로 주유소 골든벨을 울리겠다 협박하는 유재석의 바로 이러한 행동이 적대적 M&A 상황에서 연출되는 전형적 그린메일 상황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린메일은 통상적으로 특정 기업을 먹어치우려는 기업 사냥꾼들이 즐겨 쓰는 적대적 M&A 협박을 빌미 삼은 큰돈 벌기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그린메일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업 사냥꾼은 대주주들, 여기서는 기업 설립자 또는 핵심 임원주들이겠죠. 대주주들의 기업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정 기업에 대한 주식을 비밀리에 매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기업 사냥꾼은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이 현재 기업 대주주들을 위협할 수준에 이를 경우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의사를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표명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자신이 열심히 땀 흘려 일궈온 자식과 같은 기업을 하루아침에 기업 사냥꾼들에게 빼앗길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대주주들 또는 기업 설립자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사냥꾼은 대주주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기업을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을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얹어서 다시 사주시면 됩니다. 라는 일종의
협박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업 사냥꾼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 포기 약속을 받은 이들 대주주들은 높은 프리미엄 가격,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보다 20%, 30%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기업 사냥꾼들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바로 그린메일 시장 이벤트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그린메일의 개념을 잘 설명해주는 전형적 케이스 사례가 바로 유명 컴퓨터 브랜드 델의 기업 설립자였던 마이클 델과 유명 기업 사냥꾼으로 정평이 난 칼 아이칸 사이에서 발생했던 지난 2013년 실제 해프닝 사례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마이클 델은 당시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 거래되던 델 컴퓨터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목표하에 당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던 주가보다 약간 높은 한 주당 13.65달러의 바이아웃 오퍼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유명 사모펀드 투자기관이죠. 실버레이크 파트너스가 마이클 델의 이러한 계획을 전폭 지원하면서 마이클 델의 기업 바이아웃 전략, 즉 상장 기업을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델 기업 바이아웃 전략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난 2013년 3월 월가 유명 기업 사냥꾼으로 정평이 난 칼 아이칸의 투자 개입이 시작되면서 마이클 델의 델 기업 바이아웃 계획은 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즉, 칼 아이칸은 델 주식을 닥치는 대로 매수함으로써 델 기업 지분 6%를 확보한 핵심 주주로 등극했으며 이후 주요 주주의 자격으로 마이클 델의 델 기업 바이아웃 전략에 대한 적극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초 마이클 델이 제안했던 한 주당 13.65달러보다 조금 높았던 한 주당 14달러 인수 가격 및 현재 델 주주들에게 한 주당 12달러 특별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마이클 델의 바이아웃 오퍼 계획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적극 촉구했던 칼 아이칸,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시 델 기업 지분 8.4%를 확보했던 또 다른 핵심 주주 사우스 이스턴 자산 운용사 역시 칼 아이칸 진영에 합류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마이클 델은 그야말로 코너에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이클 델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이클 델이 직접 칼 아이칸의 집을 찾아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마이클 델이 칼 아이칸에게 묻습니다. 칼 아이칸 씨,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델 주식을 매수하고 저의 바이아웃 전략을 반대하는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이클 델의 질문에 칼 아이칸은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하고 발뺌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 마이클 델은 다시 묻습니다. 칼 아이칸 씨, 당신은 델 컴퓨터 기업을 장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 계획대로 델 기업이 당신의 손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업 전략은 무엇입니까? 누가 기업을 이끌게 될 예정입니까? 당신이 장악하게 될 새로운 델 기업의 핵심 임원진들로는 누가 내정될 예정입니까? 이러한 구체적 질문에 칼 아이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나는 넘쳐나는 인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델 기업을 이끌기 충분한 수많은 인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델 컴퓨터 CEO 자리를 위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죠. 라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칼 아이칸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먼저 칼 아이칸이 말합니다. 마이클 델 씨, 아마도 우리는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는 거래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가격만 맞다면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델 주식을 언제든지 당신에게 모두 매도할 의향이 있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구나를 직감한 마이클 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칼 아이칸 씨, 당신이 생각하는 그 적정 가격은 얼마 수준의 주가입니까? 마치 자신의 덫에 걸린 듯한 마이클 델의 질문에 화색을 띤 칼 아이칸은 최소한 한 주당 10달러 중후반대 수준이 어떨까요? 참고로 마이클 델은 이미 한 주당 13.65달러 바이아웃 오퍼를 델 주주들에게 제시한 상황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응대하기 위해서 칼 아이칸이 한 주당 14달러를 제한한 상황이죠. 그래서 만일 칼 아이칸의 구매를 당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주가 프리미엄을 가미한 높은 바이아웃 오퍼를 제시해야 된다는 칼 아이칸의 간접적인 암시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 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칼 아이칸 씨, 제 생각에 당신은 델 기업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사업 계획이 전혀 없으시군요. 단순히 단타식 투자 수익을 올리는 데 혈안된 나머지 델 기업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한 주당 14달러에 델 기업을 삼켜버리십시오. 뚜렷한 사업 계획조차 없는 당신 품 안에서 델 기업은 폭망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하와이에 가서 가족들과 즐거운 휴양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칼 아이칸의 델 주식이 한 주당 8달러까지 폭락한 상황에서 제가 가진 모든 자금력을 총동원해서 당신으로부터 델 기업을 재매수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최고의 딜이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지난 2013년 칼 아이칸이 마이클 델의 델 기업에 추진했던 전형적 그린메일 전략을 간략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3년 초 델 기업 설립자 마이클 델은 자신이 설립한 델 컴퓨터를 한 주당 13.65달러에 사기업으로 전환하겠다 공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유명 행동주의 투자가 칼 아이칸이 델 기업 지분 6%를 확보한 주요 주주로 등극하면서 마이클 델의 바이아웃 전략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게 되죠. 이후 마이클 델과 실버레이크가 델 주주들에게 제안했던 한 주당 13.65달러보다 약간 높은 14달러에 델 기업 매수 의향을 공표하게 된 칼 아이칸. 이후 마이클 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14달러보다 약간 높은 10달러 중후반대 가격에 자신이 보유한 델 주식을 매수할 것을 제안했던 칼 아이칸의 이런 행동이 바로 전형적 그린메일 투자 접근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칼 아이칸의 그린메일 협박에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계획을 추진했던 마이클 델, 그리고 시장은 칼 아이칸 대신 마이클 델을 더 지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런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칼 아이칸의 델 컴퓨터 바이아웃 전략은 실패하게 되고 기존 마이클 델의 델 컴퓨터 사기업 전환 계획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주무대 역할을 톡톡히 해낸 자동차 차량은 바로 적대적 M&A 타겟 기업입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서 협박과 요구사항을 전하는, 즉 M&A 칼자루를 쥔 정영돈과 유재석은 기업 사냥꾼을, 반면에 차량 밖에서 요구사항들에 좌지우지되던 유재석과 박명수는 바로 적대적 M&A 타겟 기업 임직원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안에 들어오게 해주는 대신, 즉 기업 내 밥그릇을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대신 자신이 물새는 집을 높은 시가에 구입해 줄 것을 요구, 자신이 보유한 기업 주식 높은 프리미엄 가격에 재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행위가 곧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연출되는 그린메일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정영돈이 강요했던 우리 집 사요 요구사항들과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유재석의 오징어 줘요 라는 요구사항이 바로 그린메일, 즉 달러, 돈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였으며,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린메일 전략의 주도권은 기업 사냥꾼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살펴본 그린메일 개념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